뭐 해왔던 부분이라서 비슷한 것도 있는데 새로 배우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이제 조금 포커스를 맞추면 될 것 같아. 오늘 할 거는 여러 가지 미분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첫 번째로 들어갈 게 뭐냐면 우리가 목세 미분법이라는 거를 배울 거야. 이를 좀 큰 걸로 쓸까? 이를 큰 걸로 써서 이렇게 가자. 목세 미분법이라는 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 y는 얘가 뭐 fx분의 혹은 y는 이런 것들. 그럼 이런 걸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미분 땡겨. 그럼 y'은 얘가 fx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f'x 이렇게 가죠. 결론은 이렇게 나온다고. 다 증명해 드릴 거야. 그럼 얘는 y' 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똑같아. 똑같은데 요 녀석이 어떻게 가는 거냐면 요거 gx 미분 땡기고 요거 그대로 빼기 gx의 f'x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요건 고배 미분하고 비슷하죠? 네. 그냥 이렇게 간다고. 그럼 왜 걔가 그렇게 가는데요? 하나씩 해보면 되지 뭐. 그죠? 하나씩 해보면 돼. 어려울 거 없어요. 하나씩 해봅시다. 그럼 요 놈을 보면 기본적으로 내가 fx분의 1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럼 나는 y'을 구할 거면 어떻게 가야 돼? 그치? 근데 y' 쓰면 좀 그러니까 얘를 그냥 hx라고 놓을게. 됐나? 얘를 그냥 hx라고 놓을게요.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같이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럼 h가 0으로 갈 때 얘는 h분의 h의 x 플러스 h 빼기 h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대로 써주시면 되지.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뭐가 되는 거냐? fx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f의 빼기 이렇게 되는 거 맞지? 통분해? 통분. 그럼 얘는 통분했으니까 h에 뭐가 되는 거냐? f의 x 플러스 h fx 뭐하고 있어? 얘는 f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빼주면 되잖아. 됐지? 그럼 다시 써주시면 마이너스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요놈 요것만 써주시면 곱하기 힘들다. 벌써 힘들어. 벌써 힘드네. 리미트의 성질상 얘네가 뭐 존재한다고 치면 그 값이 얘 따로 가도 상관없죠? 그럼 요게 뜻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F'. 그렇지. f 프라임 x지. 왜 그러시죠? 그럼 h 프라임 x란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f 프라임 x에다가 곱하기 h가 0으로 가죠? 네. 그러니까 얘는 뭐야? fx의 제곱분의 1. 그걸 정리해주면 뭐가 된다? 얘가 된다. 되셨어? 네. 그러니까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분수꼴이 나와 있다. 분수꼴이 나와 있으면 분모 제곱하고 위에 거 미분 땡긴 거에서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더라. 그럼 얘는 이렇게 나와 있으면 동일한데 이 녀석이 어떻게? 증명 방법은 이거하고 동일하겠지. 동일하게 갈 건데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빼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요것만 해주시면 된다.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가 되는 거냐? 거기에 어디야? 페이지? 206페이지에 1번에 1, 2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함수에 요걸 응용해서 가는 게 다항함수의 미분이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다항함수라는 거는 말 그대로 x의 n제곱부터 쭈루룩 내림차순. 그럼 내가 알고 있는 y는 요런 녀석이, 그치? 요런 녀석이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다항함수에서는 y'은 그치? 그럼 요거를 자연스럽게 그냥 여기서도 받아들이면 되거든? 그냥 써도 되는데 그게 이제는 이치에 맞는지는 보셔야 된다는 얘기야. 왜 그러냐면 지금 요거는 말 그대로 다항함수에서 미분을 한 거기 때문에 n의 위치 자체가 뜻하는 게 뭐냐면 자연수였어요. 내림차순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는 초월함수 쪽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분수함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가 될 수도 있어. 지수로그함수, 삼각함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 놈을 무조건 자연수예요 라고 취급할 수는 없어. 그러므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얘를 증명을 해볼 거란 얘기야. 알겠지? 그럼 요 녀석을 봤을 때 왜 굳이 이걸 가는데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보장성이 없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문제상에서 n을 마이너스 m이라고 놓을 거야. 대신 m은 자연수 이렇게 놓을 거예요. m은 자연수. 그럼 나는 봤을 때 y는 x의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 준식을. 그럼 이걸 바꿔주시면 y는 x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되지. 그럼 미분 땡기면 어머나 좀 전에 배웠던 목의 미분법이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의 분의 그죠? 미분한 거에 마이너스니까 뭐가 돼? m제곱에 이렇게 되는 거 맞지? 네. 그럼 요거를 정리를 해볼까요? 정리를 해보시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바꿔주시면 요 그대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니까 n은 마이너스 m이다 이렇게 취급을 해준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마이너스 m 곱하기 요 녀석들 해주면은 요 빼주면 되니까 x의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가는 거 맞지? 그럼 m은 뭐야? 마이너스 m이 n인 거니까 땅땅땅 y 프라임은 뭐가 된다? 아하, 목세미분법을 나는 분명히 활용을 했는데 그 녀석에 대한 결과값이 이렇게 주어졌단 얘기지. 그럼 얘는 이제 n이라는 녀석이 원래 자연수였는데 어디까지? 정수까지 확장이 된 거구나. 여기까지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씩 지금 확장해 갈 거야. 처음에 우리가 썼던 게 뭐? 자연수였는데 이제 정수로 왔어요. 뭐 남았어? 그렇지, 유리수하고 실수까지 확장을 해 나갈 거야. 선생님 그냥 얘 하면 되지 않을 거야.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항함수에서만 우리가 해왔던 거지 그거 어거지로 그냥 맘대로 쓸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럼 그 녀석이 다항함수 입장에서처럼 동일하게 얘처럼 미분을 땡겨도 괜찮아요 라는 걸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거 나와 있는 증명이 어디 있어요? 207페이지에 나와 있어. 요거는 이제 반드시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한 두 번, 세 번 선생님이 매번 얘기하는 것처럼 증명하는 과정은 적어도 두 번, 세 번 정도는 네가 해보는 게 도움이 돼. 왜? 문제의 연결성을 알게 되니까. 그냥 무작정 외운 거하고는 차이가 생긴단 말이야. 알겠어? 그럼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이런 것들이 이제 목세미분법을 활용하면 뭐가 나오냐면 앞서서 배웠던 삼각함수에 미분도 했었잖아, 그치? 그럼 요 녀석도 적용을 시켜보자는 얘기지. 어떻게? 기본이 되는 거는 뭐였어요? 기본이 되는 거는 얘가 sin x와 코사인 x가 있는데 요 놈들을 뭐 할 거야? 미분 땡겨줬을 때 요 놈은 코사인 x, 얘는 이렇게 갔었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요거 두 개만 했었다고. 그죠? 이제 뭐 할 거야? 요거를 이렇게 불렀었잖아, 그치? 코사인 x분의 1은 시컨트 x. 그래도 기억하시네. 그리고 탄젠트 x분의 1은 코탄젠트 x.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도 뭐 했어? 코가 붙은 녀석을 미분을 땡겼더니 마이너스가 나왔지? 그럼 얘네도 마찬가지로 뭐 코가 붙은 녀석들을 미분을 땡기면 마이너스가 나와줄 거란 얘기야.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요거를 그대로 가보면 하나부터 해보자. 시컨트 x가 코시컨트 x라는 녀석이 사인 x분의 1인 거니까 나는 요 녀석을 뭐 해볼 거예요? 미분 땡겨 볼 거예요. 그럼 얘를 땡기는 거하고 동일한 거잖아, 그치? 그럼 요 놈은 뭐가 되는 거야? 사인 제곱 x에다가 분해. 얘 같지? 그럼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되셨나? 이해 갔어? 그럼 요거를 다시 썼더니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사인 x 분의 1 되죠? 코시컨트는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은 시컨트잖아, 시컨트. 그치? 그럼 코사인 얘는 곱하기 이렇게만 우선 써볼게. 그럼 얘가 뜻하는 게 뭐야? 코분의 싸가 뭐지? 그게 탄젠트. 탄젠트, 그 역수잖아. 코탄젠트. 그럼 얘는 뭐야? 코시컨트지. 네.
그럼 내가 코시컨트 x를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코시컨트 x에다가 코탄젠트 x 되셨나? 얘가? 그럼 얘는 봤을 때 당연히 뭐 시컨트 x라는 거는 코사인 x분의 1인 거니까 동일한 방법으로 미분을 한번 치고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코사인 제곱 x분의 마이너스 원래 미분한 거지? 그럼 플러스 뭐가 되겠어? 사인 x 됐나? 그럼 요 놈은 뭐야? 똑같이 코사인분의 x 곱하기 코사인분의 1이니까 시컨트 x 곱하기 탄젠트 x 이해 갔어? 그럼 특징을 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특징을 봤더니 이 탄젠트 하나만 하고서는 갈게. 탄젠트 x란 녀석을 미분 땡기려고 봤더니 코사인 x분의 사인 x를 미분 땡기는 거니까 목세 미분법이지. 그럼 얘는 코사인 분의 그럼 사인 x 미분하면 코사인 제곱 x 빼기 앞에 게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럼 얘는 플러스 사인 제곱 x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럼 얘 얼마야? 1이네. 그럼 1이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제곱 x분의 1이지. 그걸 따로 쓰면 코사인 x분의 1 곱하기 코사인 x분의 1 이렇게 되나? 그럼 얘가 뭐야? 시컨트 x, 시컨트 x 되지? 시컨트 제곱 x인데 이렇게 쓴 이유가 뭐냐면 앞에 거 지울게요. 몇 개 안 썼는데 칸이 다 찼네. 그래서 얘들이 어렵게 외우고만 하다 보니까 우리 원소기호 외우듯이 선생님도 이제 그런 부분을 알려줘. 그냥 우리가 그 뭐야 삼각함수 덧셈 정리에서도 그치? 코코마 똥싸싸 막 이런 거 했잖아 그치? 사코프코싸 그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야. 씩씩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선생님 뭔 소리예요? 시컨트 x를 미분하면은 얘는 이렇게 돼요. 되셨어? 그럼 탄젠트 x를 미분하면 이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줘. 씩씩한이라고 알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시컨트 탄젠트를 놓는 거야. 이해 갔어? 그럼 코시컨트랑 코탄젠트는 똑같이 따라가는 거야. 여기서 미분하잖아. 그럼 시컨트 미분은 이렇게 돼. 됐지? 그럼 이렇게 잘랐어. 탄젠트 미분하잖아. 그럼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야. 이해 갔어? 그래서 씩씩한만 외우고 있으면 돼. 씩씩한.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 얘가 코시컨트 미분하면 씩씩한이니까 얘도 코시컨트 코탄젠트. 뭔 말인지 가지? 코탄젠트 미분하면은 씩씩한 똑같다고. 근데 이게 코씩씩이로 바꾸는 것 뿐이야. 뭔 말인지 가지? 그럼 코탄젠트 미분하면은 코시컨트 제곱 x 이렇게 된다니. 뭔 말인지 갔어?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주면 좀 더 괜찮을 거란 얘기야. 나머지 이제 사인 코사인은 그대로 가는 거니까 누구만 조심하면 돼. 시컨트하고 코시컨트 그 다음에 탄젠트하고 코탄젠트 얘네 미분했을 때 누가 나올까요? 항상 기억하는 게 뭐라고? 씩씩한. 알겠지? 시컨트 미분하면 시컨트 탄젠트. 탄젠트 미분하면은 시컨트 제곱. 쉽죠? 그럼 코시컨트 미분하면 코시컨트 코탄젠트. 코탄젠트 미분하면 코시컨트 제곱. 되셨어? 그러니까 씩씩한 요 부분만 외우고 계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되셨어요? 네. 오케이. 이게 이제 목셈 미분법을 이렇게 쓴 거야. 그럼 선생님 삼각함수 미분법까지 알겠는데 왜 굳이 좀 전에 봤을 때 다항함수 미분법에서 그 녀석의 확장성을 띄어서 정수까지 넘어갔나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 문제를 풀 때 목셈 미분법을 쓰는 것도 괜찮단 말이야. 근데 문제의 성향 따라서 굳이 얘를 쓰기보다는 그 다항함수 형태의 미분법처럼 그 방법을 쓰는 게 더 나을 때도 있다고. 뭔 말인지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문제상에서 봤을 때 y 있고 5제곱에다가 이런 게 나왔다 치자. 얘가지. 너무 많이 썼는데 그냥 대충 이렇다고 치자.
그럼 이런 게 나왔을 때 얘 제곱한 다음에, 그지? 제곱한 다음에 얘 미분하고 얘 붙이고 얘 그대로 있고 얘 미분하고 괜찮잖아. 그것도 괜찮기는 한데 식이 너무 더러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몫의 미분법이 잘못한 건 아니야. 방향을성을 하나 제시를 해준 거니까. 근데 이 경우를 다시 썼더니 얘는 x분의 4에다가, 그지? 마이너스 x 제곱분의 5에다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앞에 있는 녀석들만 다시 정리를 해줬더니 요거잖아. 그지? 요거지. 그럼 얘는 내가 알고 있던 그 다항함수 미분법 마냥 똑같이 해주시면 첫 번째 건 그대로 내려가니까 요거잖아. 그치? 요거 되는 거고. 그럼 얘는 플러스 10에다가 x의 마삼제곱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얘를 한 번에 묶을 때도 이게 훨씬 편하더란 얘기지. 그러니까 몫의 미분법을 써야 될 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조금 힘들 때는 다항함수의 미분법에서 우리가 확장성을 띄었으니까 정수도 가능하더라. 그럼 그 녀석을 갖다가 한번 풀이해 봅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되셨어? 그럼 지금 한 게 뭐예요? 목의 미분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기본적인 몫의 미분법 하나 배웠고 다항함수 미분법 확장을 했고 이제는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뭘 했어? 삼각함수도 이제 미분했다는 얘기지. 됐죠? 여기까지 따라와요? 여기까지 할만합니다. 그래서 외울 게 조금 늘어나니까 그 부분에 이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갈 게 이제 뭐냐면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갈 거야. 합성함수의 미분법. 아이고. 그래도 거의 다 썼네. 당연히 요게 갈 건데 학생들한테 제발 부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아니면 다항함수를 봤을 때 기본이 뭐냐면 기본은 항상 요 꼴인 거예요. 이것만 원래 함수야. 그럼 얘 정의역에 뭔가가 다른 게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다 합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뭐 이런 거 f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다 합성을 시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함수라는 건 통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뭐니까 한 자리를 쓰는 걸 좋아라 할 뿐이잖아. 그치? 왜냐면 그 변수를 그냥 x로 넣을 거니 y로 넣을 거니 이런 차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만 좀 지켜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수함수에서도 뭐가 된다고? 요것만 지수함수인 거야. 그럼 얘가 문제상에서 봤을 때 y는 뭐 이런 게 나왔다. 합성한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기본은 합성했다고 보셔야 돼. y는 뭐 이런 게 나왔다. 그럼 합성한 거야. 됐쇼? 그럼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겠지? 로그 a의 x 혹은 자연 로그 써서 x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 평행 이동하고 뭐 다 들어가겠지만 기본은 합성을 해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하다고. 알겠냐? 그럼 합성 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그냥 쓰셔도 되는데 이게 미적분에 와서는 기본적으로 그 기본 바탕이 되는 녀석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합성 함수 하나 해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지? 지금 몇 페이지 해당하는 거지? 몫의 미분법은 끝났고 그 다음에 211페이지네. 그럼 요거는 쉽게 설명을 드릴게. 교재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합성을 했다라고 하면 제일 쉽게 가는 게 뭐야? 요거지 뭐. 그지? 네. 요거잖아.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그지? 이렇게 연결된 걸 얘를 F라고 놓고 뭐 G라고 놓지. 그럼 이게 나와 있을 땐 뭐야? G에 F를 합성한 거잖아, 그치? 그럼 정의역을 X라고 놓고 얘를 U라고 놓고 얘를 Y라고 놓고 됐나?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U는 맞나? 그럼 Y는 맞지? 그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미분을 했을 때 잘 봐봐.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근데 이걸 쓴 계기가 된 게 뭐냐면 뉴턴법을 쓰고 있는 거야. 미분할 때. 그러니까 라이프니츠가 있다고 했잖아. 미분법이. 그럼 그 녀석을 쓰면 좀 더 많은 걸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중에 써도 돼. 그냥 써도 되는데 그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더 확장이 되는 거야. 이해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됐다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를 미분 쳤어요. 이렇게 나온 거는 뭘 뜻하는 거야? 요 놈을 x에 관해서 미분을 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얘를 표현했을 때 원래는 dy
dx 이렇게 표현을 해주잖아, 그치? 네. 그럼 요 의미가 뭐야? 리미트 델타 x, 그치? 네. 그러니까 원래 미분계수에서 출발을 해서 그 녀석을 확장시켜서 도함수로 가는 거잖아. 네. 원래 기본은 미분계수였잖아, 그치? 그럼 요 녀석이 어떻게 돼? 델타 x분의 x 증분분의 y 증분을 해서 x 증분을 0에 한없이 가까이 가게 시키면 요 녀석을 우리는 뭐라 불렀어? dy dx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 네. 그럼 요 녀석을 쓸 때 d에 dx 쓰고 y 이렇게 붙여주기도 했고, 네. 그럼 요 놈은 어떻게? d에 이렇게 붙여주기도 했잖아. 네. 그럼 요거를 단순화시켜서 쓴 게 요거잖아. y 프라임. 되셨어? 네. 근데 여기에서는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보고 싶었나 봐. 너처럼 무작정 나는 x에 관해서 미분할 거예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함수가 많아졌으니까, 그치? 그 합성의 의미에서도 이젠 다르게 들어간다고. 그럼 내가 얘를 봤을 때 이제는 어떤 식으로 가고 싶은 거냐면 이런 걸 가고 싶은 거지. 합성함수의 미분이라는 것 자체가 얘를 미분하고 얘를 미분할 건데 결론적으로는 얘가 정의역이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얘가 치역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정의역과 치역만 쭈루룩 쓰고 싶은데 얘가 너와 나의 연결고리, 그지? 1, 2네요처럼. 얘가 봤을 때 누군지 아냐? 아, 모르냐? 힙합을 아는 애들은 조금 아는데 되게 이게 세대 차이 나기는 해 요즘 애들하고. 왜냐면 이게 뭐야, 쇼미더머니 보지? 네. 쇼미더머니 보면은 요즘에도 그나마 나오는 게 다이나믹 듀오는 종종 나오잖아. 다 듀오. 걔네하고 이제는 조금 같은 세대로 보면 될 것 같아. 비슷한 세대. 도끼랑 더카이엇은 알지? 네. 그러니까 걔네가 도끼랑 더카이엇이랑 누구였지? 빈지노였나? 셋이 합쳐서 일리노웨어를 만들었거든. 그룹처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했었는데 아무튼 걔네가 뭐 해체했다는 소문도 있고 뭔지 몰라. 크게 관심은 없어서. 어쨌든 얘가 변수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정해진단 말이야. 그럼 그 변수를 지금까지 함수들은 다 뭐야? 하나로 본단 말이야. 이게 독립변수, 뭐 종속변수 이런 얘기를 해. 그건 좀 이따가도 음함수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식을 네가 생각을 해보라고. 읽을 때부터 차이가 나. 그럼 얘 뭐라고 불러? 일차 함수. 네. 그지? 근데 봐봐. 중학교 2학년 때 보면 분명 1차 함수였다? 1차 함수였는데 얘를 이렇게 하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왜 그러냐면 쓰는 거에 표기법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는 건데 요 녀석은 이게 독립변수예요. 이게 종속변수고. 뭔 소리입니까? 종속이라는 거는 뭔가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거든. 독립은 영향을 안 받는 거야. 독립적인 사람 영향을 안 받겠지. 그럼 얘를 봤을 때 어떻게? x값이 정해짐에 따라 y값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변수는 얘라고 보시면 돼요. 둘 다 변수이긴 하지만 얘가 독립변수, 얘에 따라서 얘가 영향을 받아요.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방정식으로 봤을 땐 얘네가 누가 하나가 정해진 거 아니란 말이야. y 대신 뭐 집어넣으면 x가 정해지기도 하고 x 대신 뭐 집어넣으면 y가 정해지기도 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똑같은 문제인데 그냥 표기법에 따라서 한 새끼는 함수, 한 새끼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불러준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변수들을 보면은 얘네 입장에선 얘가 독립변수인 거고 얘네 입장에선 얘가 독립변수인 거야. 정의역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치?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번에 가기 위해서 나는 뭘 구하고 싶은 거야? dy, dx를 구하고 싶은 거야, 얘 없이. 내 말 이해가나? 근데 지금 요 녀석을 봤더니 뭐야? x에 관해서 미분하기는 할 건데 독립변수가 x이기는 하지만 얘가 영향을 받는 게 u잖아. 네. 여기서는 독립변수가 u인데 영향을 받는 게 y잖아. 그럼 여기서 미분을 땡긴다고 하면 뭐가 되는 거야? x에 관해서 미분해야 되는 거지? 네. 이해가지? 내가 얘를 y에 관해서 x에 관해서 미분했어야 하면 dy dx가 된 거고 얘는 그냥 프라임 x 써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du dx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럼 요 녀석은 dy du가 되는 거지. 됐죠? 그럼 요 녀석이 원래 기호는 아니야. 그러니까 쓸 때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기호는 아닌데 얘네가 이렇게 뭐 변수는 아닌데 변수처럼 계산이 돼. 선생님 뭔 소리예요? 그냥 기호라고. 기호. 얘는 누구에 관해서 미분했어요 라는 걸 알려주는 건데 얘를 봤더니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네.
그럼 극한이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갔을 때, 그지? 원래는 어떻게 쓴 거야?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쓴 건데 저 녀석을 분류를 해서 0으로 갈 때 어떻게? 델타 x분의 델타 u 곱하기 델타 u분의 델타 y 이렇게 가지고. 알겠어? 그럼 리미트라는 새끼는 따로따로 쓸 수 있는 거니까 얘가 뜻하는 게 뭐야? du dx가 되는 거고 얘가 뜻하는 거는 dy du가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날아가고 얘만 남는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변수처럼 계산하는 게 아닌데 기호로서 딱 판박이 돼 있는 녀석인데 해보니까 일반 그냥 문자처럼 계산이 되더라고. 이해 갔지? 그러다 보니 앞으로는 합성함수에서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으면 이 녀석을 그냥 이렇게 해줘도 상관이 없더라고. 됐나? 그럼 요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할 거야? 저거를 그대로 해보면 dy dx라는 녀석은 나와 있는 거, du라는 녀석을 x에 관해서 미분 땡기고, 그리고 다시 이제 y를 u에 관해서 미분 땡기면 되겠거니. 되셨어? 그럼 요걸 봤더니 이제 뭐가 되는 거야? du dx는 뭐가 돼? 이렇게 되는 거 맞지? 네. 그럼 dy du니까 얘는 g 프라임 u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근데 u는 누구라고 했어? fx라고 했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곱하기 g 프라임 뭐가 되는 거야? fx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거 맞아? 된 거잖아. 아, 그럼 내가 저기 나와 있는 요 새끼를 합성을 해번지면 기본적으로 요거를 합성을 해서 만족시킨 게 이게 되면서 이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나는 너란 새끼를 미분을 땡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땡기면 어떤 결과가 나와? 이 결과가 나오지. 그래서 요걸 가르쳐주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은 뭐라 부르냐면 요거를 건미분, 요거를 속미분. 뭐 수투 때도 정확하게 배운 학생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이런 증명 과정 없이 그냥 건미분, 속미분이야 이렇게 배웠을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증명하는 거 처음 보지? 그런 경우들 많아요. 그냥 애들이 이제는 거기에서 좀 응용이 되고 요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냥 넘기고서는 이렇게만 결과만 보는 경우가 많다고. 근데 그게 된 게 뭐? 얘가 요렇게 실질적으로 내가 따져야 되는 미분을 칠 녀석이 대상이 누구인지, 누구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건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 근데 지금까지는 그 수치들이 다 나왔었던 게 뭐야? 초월함수나 이런 게 없었고, 그리고 음함수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미분한 거야. x에 관해서만 미분했으면 지금까지 문제 푸는데 뭐 그게 없었으니까. 이해 가셨어? 근데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이 과정은 반드시 알고 계시면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요거를 똑같이 빗대어서 쓸 수 있는 게 이런 게 돼 있다는 얘기지. 되셨나? 그럼 이런 게 나와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증명한 바에 의해서 얘를 어떻게, 요거를 그냥 커다란히 뭔가로 놔. 뭔가에 대해서 미분을 땡겼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n 나오고 fx에 n-1이 나오고, 그죠? 거기에다가 뭐 해주면 돼? 속미분 한번 땡겨주시면 되겠네요. 네. 이해 가셨어? 네. 그럼 이 합성함수의 미분을 통해 가지고 뭘 할 거냐면 또 확장을 해볼 거야. 그 녀석이 봤을 때 지금까지는 뭐였어? y는 이런 형태가 있었으면 이 녀석은 이제 되는 게 뭐였어? 자연수하고 정수였잖아. 그럼 유리수로 확장을 해볼 거라고. 이해감? 아, 그럼 요 놈을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 y는 요걸 봤을 때 x에 p분의 q라고 표현을 해볼 거야. 선생님 뭔 소리입니까? n은 이제 p분의 q라는 녀석으로 바꿔서 쓸 거라고. 알겠지? 그럼 얘는 봤을 때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아이, 뭐 있어? 서로소가 돼. 서로소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정수겠죠? 선생님 말 이해가? 얘는 무조건 양의 정수가 될 거고 얘는 그냥 정수 생각하시면 돼. 되셨어? 그럼 요거를 봤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양변을 p제곱을 할 거야. p제곱을 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y라는 녀석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는
요 녀석이 뜻하는 게 뭐야? 당연히 합성을 해주셔야 돼. 합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굳이 안 하더라도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나는 요걸 한번 붙여보겠다는 얘기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부분에서 왔을 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요게 있고 요게 붙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원래는 요게 나와 있을 때 뭐 요 녀석을 x는 u다 이렇게 치환을 해버리면 되는 거라고. 알겠어? 제일 편한 거는 요거예요. 요거를 u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보기 제일 편한 거는. 됐지? 그럼 나온 게 뭐가 돼? fx는 u 됐나? 그럼 y는 u의 n제곱 된 거지. 그럼 요 녀석을 확장을 했으니까 어떻게? x에 관해서 미분할 거니까 du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 놈은 dy du 미친 새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요거를 했더니 얘는 뭐가 되는 거야? n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얘가? 네. 그럼 요거 뭐 해준다고? 곱해준다고. 그럼 dy dx 되는 거잖아, 그치? 네. 그럼 얘는 dy dx 되는 거니까 그대로 뭐가 되는 거야? n 곱하기 문제상에서 fx에다가 n-1제곱 요거 되는 거죠? 네. 선생님 많이 가져요? 근데 얘를 했을 때 요거인 거니까 문제상에서 뭐라고 했어요? du dx 요게 뜻하는 게 f'x인 거지? 그럼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지. 됐나? 선생님 많이 가? 네.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해준 거야. 요거를 요 부분을 치환만 해서 이 식을 그대로 갖다 붙인 거라고. 선생님 많이 가? 네. 얘를 그냥 미분한 거예요. 요거 했고 요거 해주고 그럼 같이 붙었을 때 그 녀석 u 대신에 두고 f'x만 갖다 붙이면 되더라. 됐나? 네. 뭔 말인지 알겠지? 네. 그 부분을 똑같이 활용을 한 거야, 얘를.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어떻게 할 거야? 요거를 할 거라고. 요거를 양변 미분을 하는 거지. 미분을 해주면 뭐야? p에 요거 되는 거지. 근데 잘 생각을 해봐. 요거를 봤을 때 얘가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면 지금 여기에 봤을 때 하나가 안 붙었어. 우선은 q에다가 x에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네. 맞아 안 맞아? 여기 하나가 안 붙었다고. 선생님 뭔 소리예요? 그냥 이렇게 가볼게. 좀 전에 우리가 합성함수라는 거를 미분을 해봤으니까 그럼 요거 하나만 잘 봐봐. 이게 중요한 거야. 뒤에 나와 있는데 뭐 이따 치자. 되셨어? 선생님 많이 가? 그럼 요 녀석은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문제상에서 보시면은 요게 내가 그냥 요 놈을 봤을 때 y 프라임 이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을 하려면 얘가 y에 관한 식이라는 보장성이 있어야 되지. 근데 앞으로 나온 식들에서는 얘가 무조건 x에 관한 식이라는 보장성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해? 그걸 만들면 되지. 얘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dy dx잖아. 그치? 그럼 요 녀석을 뭐 해주면 돼? y제곱이라는 녀석을 y에 관해서 미분 땡겨주면 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네. 그럼 거기에다가 다시 이걸 붙여주면 되는 거지. 선생님 많이 가? 네. 그럼 얘하고 동일해지는 거 맞나? 네. 뭔 말인지 알겠지? 잘 봐. 이거를 다시 한번 깔끔하게 가볼게. 요거 하고 요거 하면 이제 이해가 가실 거야. D에 dx y제곱이 있는데 요 녀석을 어떻게 쓸 거야? 요거를 쓴 다음에 이거를 붙일 거라고. 그럼 얘는 어차피 뭐야? 변수가 y인 거지? y에 관해서 미분했으니까 2y 되는 거죠? 곱하기 뭐가 돼? 그래서 얘는 항상 여기 하나 붙게 된다고. 이해 갔나? 선생님 뭔 소리예요? 지금까지 했을 때 x에 관해서 미분할 건데 얘는 y잖아. 근데 y도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봤던 그런 y 형태가 아니라 y의 p제곱인 거잖아. 그치? 그럼 그 y의 p제곱을 하려면 이런 형태란 얘기잖아. y의 n제곱 형태. 그럼 그 녀석을 미분할 때는 항상 어떻게? 원래 거 그냥 한번 미분하고 뒤에 dy dx가 붙어야 되는 거구나. 됐나? 콩 까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콩 기억하지? 1 플러스 콩, 그지? 콩분의 1 그것처럼 얘는 콩 까, 그리고 콩 붙어. 알겠어?
이 새끼를 콩으로 보면 되는 거야. y를 이제. 됐나? 미분 쳐주세요. 콩가. 그럼 2y. 콩 붙여. 콩 프라이. 됐어? 그럼 이 녀석이 이제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 노란 새끼 실제로 미분한 건 x에 관해서 미분한 거니까 y에 관해서 미분하고 x에 관해서 미분한 거 하나 붙여야 되겠네. 그럼 요 놈은 뭐야? 콩 깠지? 그럼 콩 붙여야지. 된 거지? 뭔 말인지 얘가? 그러니까 얘를 y에 관해서 먼저 미분을 땡긴 다음에 다시 붙여준 거야. 요거. 그러니까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 알겠어? 기억해놔야 돼? 그럼 요 녀석은 이제 뭐가 돼? p로 나눠 번지면 되잖아. 그럼 요거로 나누면 되잖아. 내가 구할 게 얘잖아. dy dx. 그럼 얘는 dy dx라는 새끼는 뭐가 되는 거야? p분의 q에다가 곱하기 x의 q-1에다가 곱하기 요 역수니까 y에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역수니까. 문제상에서 뭐라고 했어? y는 요거라고 했지? 됐나? 그럼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여기서 나와 있는 게 요거 하나 그리고 요거 하나 y가 쟤랑 같은 거 되셨어요? 그럼 식을 정리해 주시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p분의 q 우선 n인데 놓고 한번 보자. x의 q-1 곱하기 y가 뭐였어? 그죠? 그럼 얘는 x의 p제곱에다가 p분의 q제곱에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나? 여기까지 됐어? 그럼 p분의 q에다가 다 왔어. 곱하기 p 들어가면은 x의 p분의 q에다가 됐나? 빼기 뭐가 되는 거냐? q. 미치 같네. 그럼 이제 다 왔어. x에 둘이 더해 번지면 q 날라가지? 그럼 p분의 q 됐나? 그럼 p분의 q는 뭐라고? n이라고 했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되셨나? 얘는 봤더니 y는 x의 n제곱을 썼더니 요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y 프라임이란 녀석은 n에 이렇게 가는 거지. 다 바꿨으니까 얘가 보니까 된 거지. 그럼 나는 n을 뭐라고 놨었어? 유리수로 놨잖아. 그럼 얘 어디까지? 유리수까지 확장이 된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나왔을 때 y에 뭐 이런 게 나왔을 때 이런 것들도 그냥 양변에 미분 땡겨서 다항함수처럼 똑같이 계산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이해 갔나? 무작정 이 새끼 보고선 어머! 수투에서 배웠던 거 뭐 다항함수 미분하고 똑같네요.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해봤더니 이렇게 온 거라고. 오늘 공연 고정이 뭐 엄청 중요한 얘기라고. 알겠어? 콩 까고 콩이 붙어야 돼. 알겠어? 선생님 말에 가지. 그러니까 얘는 항상 요게 붙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이제는 확장이 돼서 연결되는 게 음함수 미분이에요. 알겠어요?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합성함수의 미분.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한 거야? n이라는 녀석이 자연수였는데 정수로 갔다가 유리수 같죠?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뭐 남았어? 실수 남았지, 실수. 그치? 그냥 봐도 결론은 뭐야? 실수까지 100% 확장되는 거죠? 저 식 꼭 알아두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봤을 때 뭐 하면 돼? u가 fx니까 우선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좀 이따가. 그치? 그럼 얘는 du dx니까 뭐 f'x를 또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선생님 많이 가요? 저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 합성함수의 미분.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 합성함수의 미분할 때는 삼각함수도 이젠 연결이 되겠지. 지수로그 함수도 연결이 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합성함수 미분하는 거는 수투에서 배웠던 거하고 동일하게 나오기는 하더라. 근데 그 유도 과정 자체가 수투 때도 이제 정확히 배운 학생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모르는 학생들은 그 방법을 꼭 숙지를 해주셔야 된다. 됐나? 요게 어떻게 가서 이렇게 됐는지를 보시면 돼. 그래서 증명 드린 게 어디까지? 213페이지까지. 됐나요? 하나씩 짚어지면서 넘어갈게요. 그럼 삼각함수의 미분법 아까 말씀드렸죠? 합성함수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어 없겠어? 없죠. 똑같이 갔을 때 그냥 이런 거지. 뭐
이런 게 나왔다. 그럼 얘는 뭐 어려울 게 없죠. 그대로 가주시면 보니까 얘는 다시 뜻하는 게 요거인 거니까 합성이죠. 그럼 y는 n에 n-1제곱에 그렇지 속미분 하면 되는 거니까. 되셨어? 그럼 좀 더 복잡한 건 뭐가 있어? 그래 봤자 이젠 속미분 한 번 더 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뭐야? 사인에 fx에 n제곱이지? 네. 그럼 y 프라임은 당연히 겉미분부터 n-1에다가 곱하기 속미분. 그럼 얘는 코사인 이게 될 건데 곱하기 아직 안 끝났죠? 속미분 더 해야 되니까 f 프라임 이렇게 붙어야 된다. 선생님 일부러 밑으로 쓴 거야. 왜냐면 요거 헷갈리실까봐. 뒤에 붙는 거는 중심각이니까. 이해 가셨어? 네.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지금 21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됐나? 그럼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도 마찬가지지? 그 중에서도 이젠 중요한 게 뭐냐면 2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얘 문제상에서 봤더니 어떤 거 나와 있는 로그가 자연 로그 나와 있을 때 요거. 그지? y는 이런 것들은 기본 미분이니까 배웠잖아. 그죠? 네. 그럼 얘 미분 땡기면 y 프라임 뭐 나오지? x분의 그렇지, x분의 1.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ln a. 선생님 존나 헷갈리는데요. 그럼 얘 어떻게 하면 돼? ln a분의 이거잖아. 밑변환 공식 간만에 쓰죠? 네. 그럼 요 분의 1이 뭐야? 개수잖아. 얘만 미분하면 되네. 아. 되셨어? 그러니까 바꿔보라고. 자꾸 해봐야 돼. 그냥 외운다 이것보다는. 그럼 x ln a분의 1 된 거지? 네. 그럼 여기다 뭔 짓거리 하겠어? 합성이니까. y는 이거 들어가겠죠. 되셨어? 이 형태는 엄청 중요해. 뒤에 적분 들어가면 이제는 거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자주 써요. 그럼 얘는 y 프라임은 뭐가 돼? x분의 이렇게 되겠죠. 속미분 해야지. 네. 되셨어? 네. 그럼 얘도 뭐가 되겠어? fx에다가 ln a분의 f 프라임 x 이렇게 가겠지. 그럼 굳이 쓰자면 뭐 좀 이쁘게 정리하면은 똑같이 갈 건데 요것만 붙겠지. 네. 되셨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리수, 무리수 2에 엑스포넨셜 나왔을 때는 다행히 그 녀석은 변화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자기 자신이 그냥 그대로 계속 나왔었잖아, 그치? 네. 그럼 얘는 나와 있는 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매개 변수로 표현된 함수의 미분. 요거 그거하고 비슷해요. 좀 전에 했었던 합성함수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매개 변수로 됐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x라는 녀석이 뭐가 나오고 y라는 녀석이 뭐가 나와. 그럼 제일 특징적으로 예시를 들 수 있는 게 요거죠. 요거 나왔어. 요거 점에 잡혀 선생님이 x, y라고 나왔어. 근데 이건 자연스럽게 뭘로 봐야 돼? 그렇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지. 그럼 변수를 내가 세타가 아닌 x로 바꿔줘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지? 네. 2x하고 2x는 다르겠지.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됐나? 네. 그럼 세타가 싫으면 t로 붙여도 상관이 없고.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야? r 코사인 t, y는 r 사인 t 되는 거지. 그럼 내가 구하고 싶어. 그지? 그럼 요 새끼는 공통 변수를 봤더니 그 독립 변수가 t지. 그럼 얘를 미분 땡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dx dt가 될 거고 얘는 dy dt가 되겠지. 그럼 얘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dy dt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얘가 안 가. 그럼 요 얘기 하고 있는 거야. 되셨나? 매개 변수는. 그럼 거기에 의해서 이제는 매개 변수 나오고 나니까 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접선의 방정식 넘어가서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얘기할 거야.
음함수의 미분 나왔고 뒤쪽에 가면 이제 음함수 하고 나서 다시 n제곱을 또 뭐 할 거야? 실수까지 확정을 할 거라고 우리가 이제 되셨어? 음함수의 미분을 이용해서. 그럼 이 녀석을 봤을 때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그 부분을 왜 실수까지 확장을 하나요? 음함수 미분 들어가면 이제는 변수 자체를 x만이 아니라 y도 같이 쓰는 거거든. 근데 아까 매개 변수 했을 때 벌써 설명이 한번 끝났어. y에 관해서 미분 치면 어떻게 한다고? 콩이 한번 붙어야 된다고. 콩 까야지, 그치? 미분하는 걸 콩 깐다고 보시면 돼. 되셨지? 콩에 콩 까 붙으면 끝나,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그럼 그 부분을 해서 확장성을 가질 수 있나요? 요 얘기야. 그러니까 매개 변수 같은 경우에는 연결성을 잘 보시고 뭐가 변수인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야. 얘가 연결고리가 있는 게 세타인지 x인지 아니면은 고놈을 넘어서서 뭐 t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만 잘 해주시면 그 다음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 됐나요? 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세 번째로는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양함수, 음함수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 좀 전에 요 녀석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지? 요 녀석도 이제 원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요쪽 반절이나 요쪽 반절만 갖고서는 표현을 할 수 있거든. 함수라고 안 부르잖아. 그러니까 함수라는 게 원래 양함수, 음함수 이렇게 두 개 다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던 게 양함수라고 보시면 돼. 근데 그거 함수라고 다룬 건데 음함수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는 갖다가 쓴 거야. 함수가 안 되는데요? 원은 함수가 안 되는데 이쪽만 보면 되잖아. x값 하나당 y값 하나씩 되잖아. 이쪽만 보면 되잖아. 뭔 말인지 가지? 그렇게 원래는 안 됐던 녀석들을 갖다가 쓰는 게 음함수 미분법이거든. 되셨어? 그럼 아까 우리가 썼던 합성해서 썼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가주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원래 쓰려던 미분은 변수를 x로 볼 거 아니야. 그럼 여기를 봤을 때 어떻게 해? 이렇게 나왔다 쳐. 그럼 얘를 미분을 해서 그걸 구하고 싶어. 접선의 방정식이나 막 이런 걸. 그럼 미분을 쳐야 내가 뭐 미분계수라는 게 나오니까 접선의 기울기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전 같았으면 얘를 구할 수가 없었다고. 근데 음함수로 봐서 이 한쪽 혹은 요 한쪽만 보고선 내가 문제풀이를 할 거란 얘기야. 알겠지? 네. 함수로 볼 거라고. 그럼 얘를 들게. 얘 위의 점 3,4에서의 접선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미분 땡길 거야. 미분 땡길 건데 기본적으로 뭐 x에 관해서 미분을 땡길 거라고. 됐나? 그럼 얘는 뭐야? 들어갔고 이 y 콩 깠지? 콩 붙어야지. 됐어? 네. 선생님 말이 가? 콩이 붙어야 돼 무조건. 된 거지. 그럼 얘는 뭐가 돼? y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3, 4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게 접선의 기울기 맞나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나? 네. 그럼 난 알고 있잖아.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가? 접선의 방정식 위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가? 졸려. x 더하기 y가 y는 이거였지. 네. 한번 가보라고. 그대로 가주시면은 x1, y1이지. 얘는 3x 그럼 y는 뭐가 돼? 이거지? 네. 그럼 이거 구해볼까? 노란색이 기울기 이거 한 점 지나는 직선. 그럼 얘는 y-4 있고 이거 되지? 정리하면 얘랑 같아 달라? 같아요. 같잖아요. 이해 갔어?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는 나오다 보니까 음함수 미분법을 하니까 우리가 기하에서 2차 공성 나오면 그 새끼가 이걸로 바꾸고, 그지? 이걸로 바꾸는 이유가 심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음함수 미분법에서 배워서 그런 거야. 증명이 다 된 것들인데 그거를 이전에는 증명할 수 없으므로 그냥 공식화 시켜서 외우고 있는 거잖아. 그지?
아, 눈높이에 맞춰서 증명할 수는 있죠. 근데 개 힘들지. 식이 더러워지니까. 뭔 말인지 가? 네. 그러니까 음함수의 미분법은 항상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 붙여줘야 돼. 알겠나? 그럼 이 음함수의 미분법을 활용하기 좋은 때가 언제냐면 그냥 무조건 변수가 두 개인 데서 사용하면 되겠네요. 이런 게 아니라 조금 그럴 때가 있어. 음함수의 미분법은 식이 복잡하거나 밑과 지수가 모두 변수이거나 이런 복잡한 식에서는 음함수 미분법을 쓸 건데 그때도 이제 특이하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쓸 거냐면 응용하는 거야. 양변에 자연로그 취하고선 풀이해줘. 알겠어? 음함수 미분법은 아까처럼 하면 되지 않나요? 아, 그치. 그렇게 풀이할 건데 그런 녀석들 중에서도 식이 복잡하거나 밑과 지수가 모두 변수인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이 음함수의 미분법을 활용을 할 건데 그때는 어떻게 해줘? 양변의 자연로그를 취하고서는 풀어달라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수원에서는 그 교육과정에서 빠지기는 했는데 예전에 이런 게 나왔단 말이야. 로그 파트에서 이 새끼가 방부등식을 풀 건데 봤더니 밑과 지수에 모두 다 미지수가 들어가 있어. 그랬을 땐 양변에 똑같이 상용로그를 취해가지고 혹은 걔하고 밑이 같은 녀석을 취한 다음에 방부등식을 풀었단 말이야. 이해 갔어? 기억나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뭔가 너무 지저분해. 그럼 양변에 자연로그를 취해. 그래 놓고 양변 미분 땡겨. 그럼 그랬을 땐 뭘 써야 돼? 음함수 미분 써야지. 선생님 왜요? 얘가 봤더니 이럴 수 있잖아. 자연로그 취하면은 y는 뭐시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 새끼 미분하면 뭐야? 당연히 x에 관해서 미분할 거니까 y분의 1 땡길 건데 콩 깠으니까 붙여야지. 뭔 말인지 가지? 그럼 내가 붙일 게 얘니까 얘가 이거잖아. 그럼 이 새끼 양변에 y를 다시 곱해야지. 뭔 말인지 알겠어? 여기에 해당하는 예시들은 한 번씩 할 거야. 됐나요? 네. 이렇게 간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됐쇼? 그럼 이 음함수의 미분법을 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냐? 그쪽 236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녀석이 이제 살아있는 거잖아. 그치? x의 n제곱 똑같이 갈 거란 얘기야. 선생님 많이 가? 그러니까 y는 이렇게 똑같이 갈 건데 요 녀석이 이제는 실수야. 실수 뭐가 되든 상관이 없다고. 그럼 얘를 풀이할 때 다른 방법들이 있었으니까 똑같이 해줘도 되는데 양변에 사이좋게 자연로그를 취할 거야. 된 거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y분의 1 콩 깠어. 콩 붙여. 그지? 그럼 요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x분의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럼 요 녀석은 뭐가 돼? y 프라임은 이렇게 되는 거 맞나? 그럼 y가 뭐였어? 얘였잖아. 그럼 다시 써주시면은 x의 n제곱 곱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n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럼 결론적으로 n 곱하기 그래서 이제는 n이 뭐가 된 거다?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 다 적용이 가능하다. 이해가? 그러니까 이제 지수에 뭐가 나오더라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그냥 무작정 너 이 새끼는 돼 이게 아니라 일례일례 하기 때문에 확장성이 있어서 나머지도 다 사용할 수 있군요. 이렇게 다가가야 되는 거라고. 아시겠어? 뭔 말인지 알겠지? 신기하죠? 그러니까 음함수의 미분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별 복잡한 게 안 보이는데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y는 x에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잖아. 혹은 x에다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그런 경우에는 누구에 관해서 미분 땡기기가 어렵단 말이야. 얘가 다항함수처럼 이게 유리수든 뭐 실수든 상관없이 그냥 나와 있었으면 땡겨주면 되는 건데 얘는 요것도 변수인데 얘도 변수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미분 땡기기가 애매한 거야. 왜냐면 지수든 로그 함수든 기본은 뭐였어? 밑이 미지수였으면 진수는 다른 실수였거나 밑이 실수였으면 지수 자체가 미지수였거나 이렇게 한쪽 편만 했었는데 얘네처럼 더러운 경우가 생긴다고. 그럼 그랬을 땐 음함수의 미분을 해줘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너희 새끼 너무 더러우니까 양변을 자연로그 취할래요. 이렇게 되는 거지. 아시겠어? 분수식에서도 마찬가지란 얘기야. 선생님 분수식이면은
당연히 이 새끼는 모개미분법 아닌가요? 아니면 얘 이용하면 되지 않나요? 그런 것도 가능한데 얘처럼 양변의 자연로그를 취하고선 풀어도 괜찮다는 얘기야. 그 예시가 나와 있는데 하나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아까 봤었는데 좀 더러운 거 있는데 너는 왜 안 더럽냐? 더러운 거 있었는데 예시들 여기 있네요. 여기에 x 플러스 2분의 x 마이너스 얘는 좀 괜찮게 나온 거네 그냥. fx는 x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2분의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fx는 x 플러스 2분의 뭐가 됐지? x 플러스 1? 여기에 나와있대. 그럼 얘는 그냥 할 수도 있어. 지금 그냥 예시를 들어주려고 하는 거야. 이게 좀 더 복잡한 경우가 나온단 말이야.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더럽잖아. 그지? 그랬을 때는 이런 방식을 이용하거나 이런 방식을 이용하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왜냐면 양변에 자연로그 취해주면 로그 성질에 의해서 얘는 뭐가 돼? ln 반드시 절대값 취해야 돼.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아셨죠? 빼기 얼마나 쉬워져. 미분 땡기면은 콩 깠으면은 그지? 미친 새끼. 콩 까고 콩 써. 그럼 얘는 요거지. 요거지. 끝났네. 그렇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콩 깐 새끼는 fx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됐나? 통분하신 다음에 얘 곱하면 돼. 됐숑?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얘 제곱하고 이 새끼 미분하고 얘 붙이고 이 새끼 그대로 있고 이 새끼 미분하고 괜찮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얘가 수치가 좀 더 커지고 얘도 좀 더 커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방법이 좀 더 간단하더라. 되셨어? 네. 이해 가요? 네. 오케이. 다행히 우리가 이제는 실수까지 확장을 다 했네. 그죠? 네. 실수까지 확장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저런 류의 문제가 나왔을 땐 되게 복잡하지 않다라고 하면 굳이 앞에서 배운 모개미분법이나 뭐 합성함수 이런 거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다항함수의 미분법처럼 동일하게 계산을 해주시는 게 낫더라. 되셨나? 네. 이해 갔죠? 네. 오케이.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할 게 뭐가 남았냐면 마지막으로 할게. 큰 범주 나온 거야. 역함수의 미분법. 합성함수처럼 똑같이 그냥 그림 그리시면 돼. 선생님 뭔 소리예요? 우리가 역함수라는 말이 나왔으면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수식이 있잖아. 기억하는 게 있나? 역함수 하면은 기억 못하면 환자인데 역함수 나왔으면은 기억해야 되는 수식이 있잖아. 네. 알아 몰라? 알아요. 두 새끼 합성했는데 항등이 나왔다. 그 얘기인즉슨 둘이 역함수 관계다. 맞지? 네. 물론 이렇게 어렵게 갈 수도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갈게. 단순하게. 네. 얘를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F에 그러니까 앞서서 힘들게 한 보람이 있는 거야. 사실 왜요? 합성이잖아. 어찌됐든. 네. 그럼 얘는 봤을 때 무슨 미분? 속미분. 그지? 1이지? 네. 그럼 내가 구할게. 얘는 뭐가 돼? 끝났네? 합성을 배웠으니까. 선생님 왜요? 잘 봐. 내가 G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네. 그러면 F 인버스 X의 미분친 새끼는 그지? 네. 뭐가 된다는 얘기야? F 프라임의 F 인버스 X 요거란 얘기지. 네. 그럼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FA가 B였다 치자. 그럼 F 인버스 B는 A지. 네. 선생님 아이가? 네. 그럼
그럼 얘는 봤을 때 뭐? 내가 F 인버스 B에 대한 미분계수를 구하고 싶다. 네. 그지? 네.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F 인버스 B가 뭐야? F 인버스 B가 뭐야? A. 그렇지, A잖아. 이해 갔나? 그럼 나는 봤을 때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F 인버스 B의 미분친 새끼는 F 프라임. A. 그렇지, 역수로 쳐줄 건데 역함수의 미분은 원래 함수의 역수를 쳐줄 건데 이 정의역이 같다 다르다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썼다고 해서 이 x랑 이 x가 같은 게 아니라고. 알겠지? 네. 왜냐면 거꾸로 간 거니까 실제로 갔을 땐 뭐가 되는 거니까 y는 fx가 나와 있으면 역함수 구해주면 뭐가 돼?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럼 얘를 쓰는 거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f 프라임 a라는 녀석은 요거 여기에서 구한 거고, 여기에서 나온 f 인버스 b의 프라임이라는 새끼는 얘를 구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거꾸로 가야지. 뭔 말인지 얘가? 그러니까 애들이 맨날 틀리는 게 뭐냐면 f 인버스 3의 미분계수를 구해주세요 하면은 아우 신나요. 이지랄 한다고. 그럼 큰일 난다고. 알겠어? 아니 당연히 거꾸로 들어가야지. F 인버스 3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A라고 놨으면 이 새끼는 3이 아니라 A로 바꿔서 가야 된다. 되셨나? 네. 선생님 많이 가? 오케이. 그러면은 나와 있는 구조들을 잘 봐봐. 지금 구조들을 잘 보면 어찌됐든 간에 역함수의 미분 중에서는 나와 있는 게 그 기울기에 대한 미분계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럼 음함수에서도 마찬가지였고 합성함수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얘가 공통사항으로 나와주는 게 뭐란 얘기야? 접선방정식, 직선방정식 이런 얘기야. 그치? 그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이걸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뭔 말인지 가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을 때 이제 어떻게 갈 수 있다는 얘기야? 가장 흔하게 이제는 갈 수 있는 게 항상 얘가 x1, y1을 지나는, 그렇지. 그럼 얘는 항상 m에 이게 되는 거지? 네. 그럼 얘는 기울기를 뜻하는 거고, 그죠? 기울기를 뜻하는 거고, 당연히 뭐가 돼? x 증분분의 Y.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요 새끼는 여기 되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맞지?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접선인 경우에는 f 프라임 뭐 a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되겠더라. 되셨나요? 순간 변화 이러니까 여기다 뭐 하면 되는 거야? 리미트 땡겨주면 되는 거지? 뭔 말인지 가시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알고 가자는 얘기지. 가장 기본 사항이니까. 됐나? 그리고 이 기울기의 역할이라는 걸 잘 보셔야 된댔어. 탄젠트이기 때문에 항상 뭐가 되는 거야? 밑변과 높이에 해당하는 요거 강조해드렸지? 네. 꼭 알고 있어야 돼. 비율이다. 왜냐면 저거는 이제 고정으로 한 번 나오면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저거를 갖고서는 활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응용력이 좀 생기니까 그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되셨나요? 네.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할 게 이제 뭐냐면 또 남았어. 마지막으로 할 게 이계도함수. 이계도함수. 벌써 배웠어요. 3차 함수 그래프 그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 3차 함수 그래프 그리면서 수투에서 배웠잖아. 얼마 안 됐을 건데 왜 까먹지?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점이었어? 변곡점. 그렇지, 변곡점이었잖아. 변곡점을 구하기 위한 조건이 뭐였어요? 2번 미분 땡긴 다음에 0 되는 새끼를 찾고 끝? 그게 아니라고. 좌우의 부호 변화를 봐야 돼. 양에서 음에서 양으로 움직일 때. 그치?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 변곡점이라고 봤잖아. 그죠? 네. 당연히 우리가 그냥 0만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기본 사항으로 변곡점이라는 녀석은 반드시 0이 되는 걸 기점으로 해서 0이면 무조건 변곡점 이게 아니란 말이야. 좌우에서의 그 부호 변화를 보셔야 돼. 그럼 이계도 함수라는 게 그거거든. 하나 미분했던 걸 또 미분하는 거. 그러니까 얘가
요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얘가? 네. 그럼 요 녀석을 갖다 이계도 함수. 그럼 얘는 뭐?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야. 되셨어? y는 냅둬야지. 왜냐면 얘는 어쨌든 음함수든 양함수든 변수를 뜻하는 건데 요 놈을 건들면 안 되잖아. 그럼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뭐다? y를 2번 미분하세요. x에 관해서. 되셨나? 네. 그럼 요거 나왔으니까 기억해야 되는 게 이제 당연히 뒤쪽에 나오는 게 뭐겠어? 활용 파트 나오면서 그래프 또 그리겠지. 극각 구하겠지.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다가 당연히 다항함수보다는 초월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 이계도 함수에 대한 역할도 굉장히 커진단 말이야. 왜냐면 그냥 그리기가 힘들 때가 많아. 왜냐면 그 다항함수처럼 먼저 이렇게 이 새끼 증가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증가하고 막 이런 게 아니거든요. 갔을 때 존대로 증가는 맞는데 그 정근선인 경우도 생겨. 증가는 계속 하는 게 맞는데. 이해가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반드시 이계도 함수까지 알아보셔야 돼. 나중에 그리다 보면은 당연히 이 새끼는 증가할 건데 한번 꺾어야 되겠네 이런 게 나오거든. 자주 풀다 보면. 근데 초반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계도 함수 이것도 알고 계셔야지. 되셨나요? 선생님 말 가지? 그럼 얘를 봤을 때 이제 어떻게 가야 돼? 이계도 함수 얘기까지 나왔으면은 3차라든지 4차 함수 그래프에서 그 특징들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지. 네. 비율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이거 나왔을 때 3차 함수에서는 이제 비율 뭐 나오는 게 제일 잘 나오는 게 2대1, 1대1대 1대1, 그리고 1대 루트 3. 그지? 4차 함수 나왔을 때는 어떻게? 요거. 요런 형태 나왔을 때 요거하고 요거 비율. 그지? 여기 A야. 여기 얼마야? A 대제곱. A 대제곱. 그럼 얘가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그러면 몇 대 몇? 1대 루트 2.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된다. 얘 봤을 때 이렇게 나오면은 1대 2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해보면 2라는 건 루트 4잖아. 네. 3차 함수에서는 1대 루트 3이잖아. 1대 루트 2네. 4, 3, 2. 되셨어? 그런 게 있었고 4차 함수에 또 이거 여기까지 몇 대 몇? 3대 1. 3대 1. 기억하시라고. 자주 쓰이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는 변곡점에서의 접선 나왔을 때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니까 이계도 함수의 역할도 많이 커질 거란 얘기야.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설명은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잠깐만 쉬었다가 선생님이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기본 문제들이랑 익힌 문제들 풀이 바로 해드릴게요. 되셨나요? 네. 오케이, 좋아요.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이거 어플 깔아야 되나? 이거 핸드폰 딱 누르면은 켜지고 꺼지고 하더만.